지금 이 순간 어둠을 가르고 날아가는 미사일 한 발이 단순히 군사적인 타격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도자의 머리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작전이 실행되는 그 찰나, 가장 먼저 요동치는 건 군대의 움직임이 아니라 모니터 속의 차가운 숫자들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은 군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지도자가 사라진 국가에서 주식과 화폐 가치가 왜 미친 듯이 널뛰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정교한 경제학의 법칙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법 위에 군림하는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재산권이 박탈되고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것. 전문가들은 이를 독재자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지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나라의 자산 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수 작전으로 그 지도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그것을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불투명했던 기업의 CEO가 교체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1989년 파나마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볼까요? 노리에가가 마약 테러범으로 기소되고 미군의 침공이 시작되던 날, 파나마의 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리에가라는 리스크가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얼어붙었던 금융 시스템은 마법처럼 회복의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사범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미국식 운영 모델에 대한 신뢰가 자본을 다시 파나마로 끌어들인 겁니다. 초기에는 군사작전의 공포로 인해 급락을 겪기도 하지만 권력의 공백을 미국이 맬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파나마의 자산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평행 이론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를 향한 마약 테러범 기소와 앱솔루트 리졸브, 즉 절대적 결의라 불리는 이 참수 작전의 명분은 과거 노리에가 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27년 동안 이어온 포퓰리즘 체제인 차비즘이 무너질 조짐이 보일 때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던 베네수엘라 국채가 갑자기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투자자들은 마두로의 부재가 곧 석유 공급망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적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참수작전이 호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장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측 가능성을 사랑할 뿐이죠. 지도자가 사라진 뒤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더 큰 권력의 진공 상태와 혼란이 온다면 시장은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2026년 베네수엘라의 작전명이 왜 절대적 결의인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마두로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1945년 일본과 독일에 적용했던 재건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안도감이 바로 화폐 가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 혼란 속에서 진짜 부자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자국 화폐가 쓰레기가 된 나라에서 그들이 주목하는 건 오로지 핵심 실물 자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엔 바로 석유죠. 마두로 정권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암호화폐 페트로가 고대 조개껍데기 화폐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거물급 투자자들은 정권 교체 이후의 석유 패권 이동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원 부국이 기술과 자본이 없을 때 겪는 비극을 역으로 이용해 엑손모빌 같은 석유 공룡들이 다시 복귀할 길을 미리 닦아두는 전략이죠.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지도자가 체포되거나 사라졌을 때 그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국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중국은 마두로 체제에 무려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참수 작전이 성공하여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이 겪게 될 역사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떼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부채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영국에 묶여있는 31톤의 금괴가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화폐 가치는 단 하루 만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평행이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
사람들이 화폐를 불태울 때 그 너머의 새로운 질서를 보는 자만이 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요. 700만 명의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오며 노동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억눌렸던 보복 소비가 분출될 2026년 이후에 베네수엘라는 훗날 경제 교과서에 자산시장의 가장 거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도자 한 명의 실종이 전 세계 유가와 금리, 그리고 우리 지갑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하고 계십니까? 결국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이죠. 1989년의 노리에가와 2016년의 마두로, 이 두 독재자의 몰락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음 10년을 준비할 통찰력을 얻으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안에서 기회는 항상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참수작전의 경제학이 여러분에게 던진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부의 평행이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와 통찰의 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파트에서 더욱 놀라운 경제적 진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